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고판 이른바 단타족이 챙긴 매매 차익이 약 2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입 부동산을 1, 2년 만에 매도하는 초단타족의 매매 차익도 같은 기간 8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타 거래에 대한 감시와 세금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공공임대주택 하자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소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 소유 건물 입주자는 카카오톡을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하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하자 상담과 접수를 받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 접수가 가능해 입주민의 하자 관련 민원 해결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음 달 1,08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과 장안평역 인근이며 이 중 공공주택 184가구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 우선 모집 공고하고 민간주택 899가구는 5일부터 별도로 모집 공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단타족 그리고 초단타족의 부동산 거래 건수와 매매 차익은 급증을 했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를 소폭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체 부동산 양도소득 중에 이 단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타족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입니다. 02-3153에 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013-3366에 0110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죠.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꽉 채워주실 분은요. KRC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동빈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꼼꼼히 살펴보는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광역철도망을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광역철도망, 그러니까 지하철이죠. 이 지하철의 시작부터 앞으로의 개발 계획까지 한 번에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자, 오늘은 서울시의 광역철도망에 대한 정리에 대한 이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 내에서도 철도망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철도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 그런 철도 시스템입니다. 자, 이 철도 시스템이 앞으로 10년간 좀 더 촘촘한 철도망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1974년 8월 15일 첫 이제 지하철이 착공을 해서 개통을 했죠. 1호선이 개통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착공 예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1974년부터 저희 우리나라의 지하철 시대가 막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4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2019년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촘촘한 서울시의 굉장히 촘촘한 철도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촘촘한 철도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외된 철도망을 이용하기 좀 불편한 그런 소외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소외된 지역의 철도 이용을 좀 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개발을 앞으로 꾸준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철도망 같은 경우는 이제 총 길이 473km 그리고 일일 이용객만 800만 명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단 분담률, 이제 버스라든지 자가 차량 이런 분담률도 4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철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철도망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새로 지어질 그런 철도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면 이제 서울의 서부권, 그리고 서남권, 그리고 강북권에 철도망이 신설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서남권, 서부권, 강북권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철도망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새로 철도망들이 생기면서 이 지역의 어떤 부동산의 호재로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철도망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꾸준하게 개발을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철도망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철도망들이 신설되는 대표적인 노선들이 이제 목동선, 그리고 서부선, 그리고 난곡선, 그리고 강북 횡단선과 이제 면목선이 있습니다. 자, 목동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서구 신월동과 이제 당산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이고요. 자, 서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은평구에서 관악구에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자, 특히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가 2호선 아래쪽으로는 기존에 이제 철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악구에 새로 철도가 생기는 그런 굉장히 지역 호재로 다가올 수 있는 난곡선, 그리고 신림선, 서부선 이런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림선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요. 2022년 정도면 개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림선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른 노선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던 강북 지역의 어떤 철도망이 생기면서 강북으로 청량리까지 이어집니다.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이 강북 횡단선이 또 지역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면목선 같은 경우도 이제 강동 지역에 철도가 없는 그런 소외 지역이 좀 교통이 들어오면서 지역 호재로 또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류장이 19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류장을 또 정류장이 들어오게 되고요. 25km 정도로 긴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동부터 청량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북, 은평구, 그리고 양천구, 그리고 이 청량리 부근까지 이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일대의 부동산 흐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목동선 이제 신월동부터 당산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이제 강서구, 이제 양천구, 이제 영등포구가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자, 이제 난곡선, 보라매부터 난양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이제 관악구에 기존에 없던 선이 생기면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 그런 지하철 호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우이신설 연장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이에서 방화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은 이제 우이신설선에서 연장한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 호재성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면목선까지 청량리부터 신내역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도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신내역 남쪽 부분 지역이 아무래도 큰 호재를 받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계획하고 있던 그런 선에서 환승 체계를 마련해서 어떤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존에 이제 신림선 같은 경우는 여의도 쪽으로 이어지는 라인인데 이제 색강역에서 서부선까지 이어지면서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승 체계를 마련하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서울대 정문까지 서부선이 이어지면서 서울대 정문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승 체계를 또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부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서울대 안쪽까지 철도를 들어오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협의 중인 사항이니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닌 그런 사항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호선 4단계 이제 강일에서 미사까지 연장하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 자체도 굉장히 좀 길게 10년 정도는 봐야 되는 그런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5호선 직결화 그리고 4호선도 급행화가 마련이 되고요. 광복 횡단선 서부선도 이제 급행화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먼 거리를 갈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어 내고요. 특히 이제 5호선 직결화 같은 경우는 5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으로 이제 흩어지는 그런 라인 이제 마천역까지 상일동역으로 이어지는 라인인데 이 직결화를 통해서 이 위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9호선이라든지 3호선을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직결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길게 봐야 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짧게는 10년 그리고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꼭 어떤 진행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 또 진행 상태에 따라서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그런 타이밍들이 다 있으니까요. 이런 진행 사항을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 했습니다. 1974년에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현재 2019년까지 무려 45년간 서울 지하철은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줬는데요.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만큼 균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이 노선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교통 호재로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느 지역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양천구 목동 지역과 영등포구 영등포동을 준비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근처에 인근에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 호재도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꼭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자리와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두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김동민 이사와 첫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양천구 목동이네요. 저희 9호선 염창역 주변에서 투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뛰어난 학군과 함께 목동 재건축 이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양천구 목동으로 가볼 텐데요. 저희는 그중에서도 황금노선 9호선 염창역 주변에서 가보겠습니다. 역세권 환경은 어떨까요? 네, 이 염창역 인근 목동 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염창역을 크게 표시했습니다. 염창역 같은 경우는 9호선이 다니는 이제 9호선 라인입니다. 9호선 라인 중에서도 급행이 쓰는 염창역 정류장입니다. 9호선에 이제 급행이 쓰는 라인 정류장 같은 경우는 9호선 중에서도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9호선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창역 인근 그런 지하철에 대한 철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변 환경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쪽에 바로 보시면 한강이 자리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안양천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가 있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만 6천 세대 정도의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이 일대가 지금 재건축 연한이 돼서 추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일대 집가 상승을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또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일자리도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측으로는 여의도 업무지구가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자, 그리고 멀리로는 강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남까지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강남의 업무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좌측으로는 마곡지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꾸며지고 있는 연구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50% 정도의 기업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입주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00% 정도의 입주율을 보이게 된다면 굉장히 큰 주거 수요를 발생시킬 그런 마곡지구 일자리 소식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좌측으로는 공항이 있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멀리 있습니다. 공항에 이제 일자리 수요까지 같이 품고 있는 이런 목동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제 항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세입자로 많이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염창역 부근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이제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에 몇 개 없는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하시면 좋은 투자 포인트로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보는 염창역 주변은요, 9호선 중에서도 급행 정차역이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만약에 자사고가 폐지되면은 파라곤 쏠림 현상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인 양천구 목동도 그 수요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 이용이나 생활 면에서 좋게 보이는데요. 자, 마곡 산업단지도 가까이에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볼까요? 네. 자, 이제 목동 지역 하면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군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주거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마곡지구 개발을 먼저 이제 개발 호재로 꼽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정도의 기업 입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의 이제 주거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자, 기업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에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군이 좋은 목동, 비교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목동으로 주거 수요가 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재건축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큰 수요 시장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2만 6천 세대 정도의 굉장히 큰 단지가 이제 재건축 추진 중입니다. 지금 일대에서 많은 안전진단이라든지 하는 추진위원회라든지 하는 그런 개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개발 소식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도로에 대한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 대교라든지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까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완공 예정인 이 도로에 대한 호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의도와 이제 신월 IC까지 이어지는 지하 사업입니다. 자, 이 공사는 내년이면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공원 사진은 이제 기존의 여의도에서 신월 IC까지 오는 이 길이 공원화로 바뀌게 됩니다. 공원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목동 지역의 또 주거에 대한 주거에 대한 이제 개선에 대한 호재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동 지역은 전반적으로 양천구의 전반적인 개발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이제 목동선이라든지 하는 이런 신규 전철이 또 들어오고요. 그리고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도 상대적으로 좀 대형 개발에 속하는 그런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양천구 지역의 개발 호재들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동 재건축 사업의 수혜, 거기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9호선 급행역인 염창역 주변에서 저희가 투룸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투자를 해본다면 투자 금액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네, 투자 금액은 전세 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 가능하십니다. 자, 매매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세는 면적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임대 금액 2억 3천만 원에서 3억까지 예상을 합니다. 실제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최하 2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저렴한 실투자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 금액 2천에 80에서 90만 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원 정도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이 발생합니다. 수익률로 접근하자면 6% 정도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월세 투자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에서 함께했습니다. 투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볼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김동민 이사가 두 번째로 주목하는 지역,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 주변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볼게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2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남권 교통의 요충지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입지 부분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영등포 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여의도가 인접해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업시설이 몰려 있는 그런
업무 단지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50만 명 정도의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국제 업무지구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파크원 개발 그리고 여의도 MBC 부지 그리고 여의도역에 있는 사학재단이라든지 우체국 부지까지 고층 건물로 변모를 하는 그런 건축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안에서도 많은 개발 호재가 산재해 있고요. 자 그리고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10,000세대 정도 아파트들이 소규모로 단지화해서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재건축 사업까지 진행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일대 개발 호재로 발생하게 된 그런 여의도 지역의 개발 잠재성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영등포 지역, 영등포역 세권 개발 그리고 물레동 개발 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지역 지금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개발 움직임이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발 계획은 다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영등포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2030 서울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 일대가 이제 낮은 저층 위주의 어떤 상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 경인 대로변의 지금 모습이라면 후에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면 굉장히 고층 빌딩이 질비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아래로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이 주거 위주의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0% 준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합쳐서 3만 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큰 주거 뉴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화라든지 여의도 시너라이스 지화라든지 이런 도로에 대한 호재까지 있는 그런 영등포동의 입지 굉장히 좋은 입지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 조건부터 따져봤습니다. 이곳 영등포구는요, 여의도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상권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영등포 자체에서 50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이 있다고 하셔서 개발 호재 통해서 이 부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3도심, 서울 2030 도시개발의 3도심에 선정이 되었죠. 원래는 부도심이었죠, 영등포 여의도 지역이. 근데 이제 도심으로 승격이 되면서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리고 인센티브를 많이 도입을 해서 이제 정책적으로도 많이 밀어주는 그런 영등포 여의도 지역의 어떤 국제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그런 영등포 지역. 앞으로 예정 구역도 확대 지정해서 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그런 지역이다.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영등포 역세권 개발 계획입니다. 지금 이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영등포 북쪽 지역 경인대로변입니다. 경인대로변에 이제 이 영등포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저층 위주의 굉장히 노후된 그런 빌딩들이 지금 많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일대 핀테크 산업단지로 육성을 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모습을 또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제분 부지 그리고 물레동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물레동 공공공지는 천석 규모의 이제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대선제분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대선제분 부지에 있는 건물을 모두 철거하지 않고 보존 개발을 통해서 일대 어떤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복합 산업 문화 거점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대 상권도 또한 개선이 될 그런 산업 문화 거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시는 물레동 개발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물레동 개발 같은 경우는 일대 굉장히 낙후된 영등포 앞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물레동이 또 개발이 많이 된다면 다양한 일자리가 형성되는 그런 개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 주거 위주의 뉴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전반적인 영등포구의 개발 계획들, 특히 이제 서부선이라든지 GTX 비노선, 그리고 신안산선, 그리고 신림선까지 영등포 지역에 철도가 4개 추가로 더 신설이 된다는 점까지 챙겨보시면 여기도 영등포 지역의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모습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제 금융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여의도의 가치를 끌어안으면서 신길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소식과 함께 2030 서울 플랜의 개발로 인해서 이 지역이 더욱더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럼 1호선 영등포역 주변에서 저희가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본다면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시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 시세는 2억
2천만 원부터 3억 1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는 1.5룸 구조와 투룸 구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임대 금액 2억부터 2억 8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아직까지 비교적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등포 동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에서 9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실투자 금액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이 발생을 하겠고요. 자, 수익률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6%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서울 3도심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아직은 소액 투자 가능한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김동빈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에도 여러분들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6일 다음 달 6일에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1부에서는 국내외 부동산 핵심 지역 분석을 도와드리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해외 국제학교 및 MM2H 비자 설명회까지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전화 주시고 이사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동민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동민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7%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소통이 가능한 거 아시죠?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분은요. 람경제연구소의 이정환 팀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두 지역 떠나볼 텐데요. 어떤 지역에서 또 어떤 유형들 특별히 선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영등포구 중에서도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의 오피스텔의 시세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친환경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성남시 판교에서도 운중동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유형입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볼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이정환 팀장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입니다. 저희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주변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찾아볼 텐데요.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2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쪽으로 가볼게요. 우선 이곳은요, 1, 2인 가구가 많아서 저희가 만나보는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입지 확인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하면 직장인들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강남구와 마포구를 이어서 영등포구가 상당히 1인 가구의 숫자가 높다는 것을 통계청의 자료로 봐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업무지구의 직장인들의 수요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를 확인해 보시면 지하철 노선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2호선과 5호선 또한 1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다중 역세권이면서 직장인의 강남에 인접하는 노선 등 중에서도 9호선 노선을 또 이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역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을 도보 4-5분 거리로 진입이 가능하시고 여의도까지 9호선의 국회의사당을 도보 1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의세권으로서의 한림대 성심병원이 인접을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주변의 편의성이 더해질 수 있는 실생활의 편의성을 더할 수 있는 타임스퀘어의 복합 쇼핑몰 또한 빅마켓 등 코스트코가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상당히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신길 재정비 촉진 지구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에 임대를 받는 도보로 이용을 해서 여의도 지구에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특화적인 그런 금융 특화와 국제 금융 도시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부터 살펴보고 왔습니다. 서울 3도시민 영등포구는요, 주요 단지로 이동이 아주 수월한 곳인데요. 저희가 오늘 만나보는 영등포동 7가는 특히나 여의도와 걸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직장 있으신 분들도 지금 주목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등포 여의도 일대 개발 소식들도 하나씩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소식에 주목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주목해 보실 개발 소식은 재물뽑기 지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도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면서 202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월 IC부터 목동교를 지나서 국회의사당까지 들어가는 재물뽑기 지하 사업이 되었는데요. 지상에 있는 도로를 지화하여서 지상에는 이제 넓은 공원과 녹지율을 높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지하 교통망의 호재를 가질 수 있는 재물뽑기 지하 사업이 되겠고요. 이어서 또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의 호재가 있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서부터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10.33km의 지하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하의 6차선 도로를 8차선 도로로 넓히고 지상에는 수변공원,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녹지 공간들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GTX B노선의 착공으로 2020년 착공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인천 송도에서부터 여의도를 지나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서 연장 구간으로 경춘선까지도 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 용산, 서울역 등의 계속 철도망이 이어짐으로써 도심지의 업무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송도에서부터 서울역까지가 거리가 시간이 82분 정도에서 27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줄어드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의 연장 소식이 되겠습니다. 개통 소식이요. 그래서 2024년에 개통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1,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진행이 되겠는데 1단계는 안산 시흥에서부터 여의도까지 들어가게 되겠고 2단계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들어가게 됨으로써 교통의 호재성을 가지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의도 파크원 타워가 지금 건설 중입니다. 2020년 내년을 완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 최대 최고층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이 입점을 예정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63빌딩 4.5배가 되는 업무 시설들이 입점을 함으로써 또한 편의시설인 페어메터 엠버서더 호텔까지 입점이 되면 주변 환경 또한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사업 진행 중인데요. MBC 옛사옥 부지에도 49층의 초고층 복합 건물이 2022년에 완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상당히 좋게 편의성이 더해진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영등포구 7가 바로, 영등포동 7가 바로 옆에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해 나가는 여의도와 그리고 여의도의 파크원 착공 소식까지, 조성 소식까지 기대해 보시고요. GTX 비노선 착공 소식에 신안산선 개통까지 있다면 정말 앞으로의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 자, 이곳에서 저희가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만나본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의 오피스텔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시세, 매매 시세 2억 3천만 원서부터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시고요. 임대 금액이 2억 1,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1,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를 이용하실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수익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 충분히 활용해 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9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실투자 금액 1,500만 원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특별히 직장인분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이 지역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4, 5분 거리에 이내에 있는 오피스텔로서 직장인들의 주거적인 상당히 높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중 업무타운의 밀집 지역으로서 직장인 수요가, 임차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또는 실거주하시기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뉴타운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로 가로 정비 사업이 됨으로써 주거 환경의 개선 효과까지도 가져가 보실 수 있고요. 도로가 넓어지고 주변에 공원화, 그다음에 녹지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의 임장 활동을 통하셔서 황금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변 개발이나 여러 소식을 접해보시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실거주 모두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1.5룸의 오피스텔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볼게요. 부동산 정보 체크 이정환 팀장님이 두 번째로 주목하시는 지역 바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운중동입니다. 저희 판교 ICS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서 3룸 구조의 공동주택 찾아볼 거고요. 자, 시세 살펴보시죠. 약 5억 9천만 원에서 6억 6천 6백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 중에서도 서판교에 위치한 운중동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요, 정말 쾌적한 자연 환경과 함께 예쁜 집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성남시 판교 중에서도 오늘은 서판교 쪽 운중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판교 운중동은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연 취락지구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건물들만 건물로서 4층 이하의 건물로 건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등만 건설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하기 때문에 도시 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폐율을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말은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녹지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생활, 여유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운중 천변과 운중 저수지, 또한 판교공원 등을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가 활동하시기 상당히 좋은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동판교, 왼쪽 서쪽은 서판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판교에는 이미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업, 업무 시설들의 직장인 수요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노선 또한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판교역, 신분당선, 그다음에 분당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교통의 호재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2024년에 서판교역의 개통 소식으로 인해서 서쪽에 있는 판교가 상당히 지금 높게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학군 또한 상당히 좋은데요. 운중 초, 중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학부형님들에게 상당히 높은 인기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교육 환경을 자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 보시면 동판교에 비해서 녹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서판교 I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까지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까지 더해주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필요성들이 상당히 밀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노선이 아홉 개의 노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 하시는데 상당히 편리성을 더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백화점, 대형 마트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활을 하는데 편리성이 훨씬 더 강조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챙겨봤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는 건 저희가 만나보는 서판교의 토지 가치가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이렇게 친환경적인 이 환경을 누리시면서 뭐 강남, 서울의 접근성까지 뛰어나다고 하니까 자랑을 해주실 만한데요. 개발 호재도 자랑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인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판교 테크노밸리는 1,300여 개의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연매출 79조 원의 매출을 올릴 만큼 상당히 높은 업무지구, 업무타운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년 종사자 숫자가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주변에 상업시설들, 그런 것들이 실생활들이 상당히 좋은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호재는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2020년에 입주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1,200여 개의 기업이 입주를 예상을 하면서 예상 종사자 수 4만 명에서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제3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600여 개의 기업이 2023년에 완공 목표로 총 종사자 수 2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총 판교 테크노밸리의 종사자 숫자만 보더라도 15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프라들이 주변에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판교 테크노밸리, 오른쪽에 동판교는 이미 지금 이제 주택수의 모든 부분들을 다 충족을 시켜 있기 때문에 이판교 테크노밸리의 종사자 분들의 직주 근접성을 띈다고 했을 때 주변에 서판교 쪽으로 유입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동판교에 비해서 서판교 쪽이 평당 금액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실거주하시기에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월판선 개통 소식이 들리는데요. 인천 월곶에서부터 판교까지에 이르는 선이 생기게 되겠고요. 총 11개 역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모든 역은 환승역으로 구축이 되겠고요. 인천 월곶 판교에서 인천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루어지면서 판교에서 이어지는 경강선의 연장으로 동쪽의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원주와 강릉까지도 가보실 수 있는 전철이 생긴다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성남 1트램 소식이 들리는데요. 판교역에서 성남 업무단지까지의 트램이 개통된다는 소식입니다. 성남시의 개발 계획이 지금 한창 이야기 중이고요. 총 13개 역이 신설이 되면서 모든 역이 다중 환승역으로 연결이 되는 만큼 신분당선, 경강선, GTX, 분당선과 8호선까지의 또 환승을 할 수 있는 다중 환승역이 생기게 된다는 호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트램의 소식이 되겠는데요. 이트램은 A 노선과 B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중지구서부터 판교 테크노밸리 또한 정자역까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내년 2020년 8월에 예타 조정 중으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총 17개의 역이 신설이 되겠고요. 다중 환승역의 연장으로 인해서 신분당선, 경강선, 분당선의 연장으로 교통의 편리성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운중지구에서부터 서판교, 제2판교 테크노밸리까지 연장이 되겠고요.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운중지구에서부터 정자역까지 연장이 되는 만큼 많은 호재를 품고 있는 판교 운중동의 공동주택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소식들까지 하나씩 정리하고 왔습니다. 대규모 업무타운인 판교 테크노밸리에 몰리는 어마어마한 인구 수요가 모두 이곳에 집중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판교 운중동에서 저희가 3룸 공동주택에 투자를 해본다면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판교 운중동의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세 5억 9천만 원에서 6억 6,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전세 시 임대금액 4억 5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투자 금액 1억 4천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까지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임대 보증금 1억 원에 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되셔서 대출 예상 금액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 예상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9천만 원에서 2억 3,600만 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판교 쪽 운중동 3룸 공동주택의 가격 분석까지 도움드렸고요. 궁금증 남아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곳에 멀판성까지 개통이 되면 도심 접근성 정말 더 뛰어내질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아직까지는 동판교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서판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동판교의 매매 시세보다 아직 지금 서판교는 전세 시세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지금 금액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또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판교 업무지구까지 5분대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의 직장인들의 수요도 직장인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버스 노선이 9개 정도의 노선이 서울까지도 강남까지도 20-30분 내로 진입이 가능하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 또한 더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망권 말할 것 없이 녹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여가 활동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하 주차장에 100%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지하 주차 공간까지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동판교에 비해서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서판교 쪽의 운중동 3룸 공동주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정환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에도 여러분들 참석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자, 10년 뒤에 무섭게 변할 지역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세미나 준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10명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 같은 번호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이정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이정환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체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그리고 네이버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에 0110번 두 가지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